네, 안녕하세요. 깐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경빈님, 엘리월드님, 에스스카님, 구율리님 안녕하세요. 경아 반갑습니다. 열은 좀 내려가지고 방송 켰어요. 네. 계속 자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네요. 코로나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코로나를 또 걸려버렸네요. 네, 국가인님 안녕하세요. 경아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근 방송 이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요.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생방송 그때 했을 때가 한 14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언저리쯤 방송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떻게 됐냐면 디코이님 안녕하세요. 경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큰 봉상으로 쭉 내려올게요.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여기서 얘기한 것까지 말씀드려 봐야 되는데 아니다. 일단 15분 봉상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큰 봉상으로 쭉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최소한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숏을 이때 당시에 이제 숏을 타고 있었는데 본절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살짝 올랐다가 쭉 빠져서 최소 이 상승한 파동에 뭐죠? 요거 382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82를 주지 않았죠. 주지 않고 사실 여기 보시면은 히든이 걸려 있긴 한데 요 라인에 근데 그렇게 파동이 이쁜 파동이 아니에요. 이쁜 파동이 아니어가지고 좀 가격 조정을 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숏한 거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익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본전이 나왔어요.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손절을 변경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본절이 났고 그리고 나서 숏을 다시 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입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여기 이렇게 빠지고 있었죠. 빠지고 있는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 즉 이 파동에 진입을 다시 했어요. 이 파동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때 말씀드렸던 근거에 대한 건 이 올라가는 파동이 이 저점부터 이 저점부터 올라가는 파동이 임펄시브하게 파동되진 않지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냐? 전고점을 돌파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펄시브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추세상으로는 상승 추세로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단기 숏을 잡으려고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본전이 난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사실 이럴 때라도 잡아볼까 했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15분 봉 상으로도 하다가 계속 중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는 소파동 상으로 시간봉까지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하다가 걸린 것도 오케이 숏을 탈 수 있겠지만 RSI로만 매매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파동 카운팅 상으로는 한 파동 이후에 그대로 올라갔어요. 되돌림 이후에 이게 엔딩 다이고널이 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 파동이 5파동으로 카운팅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 상으로는 이 파동에 대한 연장선으로 카운팅을 했습니다. 카운팅을 했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Y 파동에 대한 확장값을 확인하고, 보시면은 확장값으로 이 파동 이후의 되돌림, 그 재차 상승하는 파동이 복합 조정이었을 때 1.272 부분이죠. 여기서 저항 받고 떨어지는 거 보고 원래 바로 그냥 시장가를 잡았어야 되는데 요만큼 떨어지고 나서 봤어요. 그래서 되돌림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뭐지? 그래서 요거 이게 여기였고요. 여기 지금 들고 있습니다. 사실 본절은 안 했어요. 내려왔을 때 부분 익절을 했고, 왜냐면 Y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파동이 끝이라면 382 구간이죠. 그래서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분 익절을 했고, 반등했을 때 본절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다가 손절을 걸어뒀고요. 왜냐면 추가적인 하락을 한 번 더 내려와 주길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주길 바랬어요. 0.5까지는 최소한. 근데 아직 지금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매매를 했고, 지금 롱은 계속 홀딩 중에 있고요. 여기서 진입했던 거는 아직 들고 있고, 부분 익절 후에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382 부분에서 익절했다. 그리고 나서 되돌림 이후에 재차락하는 파동으로 해서 0.5, 이 파동에 대한 0.5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횡보 중에 있다. 또는 전고점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지금 파동이 어떤지, 이 파동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날봉상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 지금 날봉이 엄청 가파르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원래 숏 잡는 건 좋지는 않아요. 최소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꽂는 음봉 있죠. 그거 이후에 한 번 더 상승했을 때 숏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날봉상으로는 일단 그런 건데, 우리가 큰 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파동에 대한 886을 넘게 되면 이 하락 다이버전스도 무의미해져요. 근데 지금 886을 향해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오면 886이죠. 이 886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고점과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 날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다만 복마감을 안 하고 떨어지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단은 아직 유지될 거예요. 되겠지만 날봉 만약에 복마감을 하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사라진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는 건 돌파하며 롱 매매를 다시 준비를 더 해야 됩니다. 즉 이 고점을 넘긴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886까지 일단은 우리는 큰 관점으로는 삼각수렴도 확인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올라간 게 임펄시브하지 않으니까. 근데 올라가는 게 임펄시브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내려오더라도 886을 돌파할 때 내려오더라도 엔딩 다이아고널 형식으로 만들어지든가, 아니면은 큰 불규칙 파동을 만들고 러닝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파동을 만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임펄시브하지 않으니까. 전고점 돌파했다면 엔딩 다이아고널로 카운팅 할 것 같아요. 또는 불규칙 파동, 어차피 공통 숏짜리 나올 거거든요. 불규칙 구간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일단 우리는 삼수를 일단 밀어보고 있으니까 삼각수렴이 나오려면 피레침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하는, 이렇게 동반하는 음봉이 나와야 돼요. 뭐 이 꼭대기에서 나올 필요는 없지만 진행 중에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수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말고요. 더 크게 내려와야 돼요. 여기 되돌림 때 있죠. 꼭지점 만들고 내렸을 때처럼 말고 더 급격하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작하는 파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렇게 C가 시작하는 삼각수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점을 알아둬야 되고, 그렇다는 건 즉 886이 넘는다는 거는 우리에겐 일단 삼각수렴 파동에서는 없어야 되는 파동이다.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는 스탠스를 변경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카운팅으로 가야 돼요. 그건 바로 엔딩 다이아고날로 가든가 또는 불규칙 파동으로 가든가, 그리고 재차 다시 상승하는 파동,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하고 4시간 봉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으로 본다면 지금 상승하는 파동이 보시면 얼추 보면 임펄시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1, 2파동 뭐 누구는 3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닌데 1, 2, 뭐 3, 4, 5에 1, 2, 뭐 3, 4, 5 아니냐. 그리고 4, 5 뭐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제가 카운팅이 안 돼요. 카운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임펄스로 카운팅이 되지 않아서 찐펄스로, 그래서 지금 상승에 대한 건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뚫리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도록 할게요. 이 상승 파동 이후에 대한 상승으로 진행 중이죠. 그래서 저는 피보나치 값을 일단은 여기 한 파동과 여기 한 파동 Y에 대한 연장선으로 일단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파동 말고 요거 먼저 볼게요. 최근 방송이랑 동일한데 소파동 상으로 봤을 때 최소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해요. 원래는 되돌림이 더 줬어야 되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618을 넘겼잖아요. 618을 넘기면서 매수세로 인해서 되돌림을 주지 않고 올라가는 파동으로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기간 조정이 없이, 가격 조정도 없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좋은 점은 X에 대한 기간 조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RSI는 상승하면서 하단은 계속 먹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뚫어 올려요. 근데 어느 순간 예를 들어 Y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급락이 한 파동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먹으려고 숏을 타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좋은 매매 전략은 아니에요. 왜냐? 올라가는 파동이 아직 추세를 깨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뭐 베이스 채널 라인 하단을 깬다든지 또는 상단을 들어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서 숏을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2억이 넘으면 숏 잡으면 안 됩니다. 살짝 넘겼다 떨어져서 이거 못 먹었네 할 수는 있겠지만 886 넘기면 안 돼요. 숏에 대한 매매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 그리고 나서 3수 만들 수 있긴 해요. 살짝 올랐다가 빠지는 이런 오버슈팅이 나긴 하니까. 오버스로우 되는 현상은 매수세가 강할 때, 매도세가 강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베이직하게 보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X 이후에 Y 상승으로 보고 있고 그 소파동 안에 우리 피보나치 값을 요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 Y 파동은 뭐 이게 5파동 카운팅이 되면 C로 카운팅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소파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대충 ABC라고 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체 어디가 끝일지를 오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맞는 숏을 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시간봉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4시간봉 상으로 보면 지금 하락 다이버스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중첩된 곳은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즉 이런 RSI로만 매매하는, 그러니까 보조지표로만 매매하면 올라오면 계속 숏 탔다가 손절이 계속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롱이라는 거를, 얘를 롱을 진입했는데 하다 걸렸네 하고 빠르게 익절하게 돼버려요. 그런 건 생기지 않기 위해선 RSI 이 보조지표만으로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카운팅에 맞게 서로 동일하게 좀 동일 선상에 두고 어떤 파동이 이럴 모습이었을 때, A 모습이었을 때 RSI는 어떤 모습일까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맹신해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RSI도. 그리고 그렇다면 4시간 보고 지금 하다가 중첩 중에 있다. 한 번 더 올라오더라도 하다가 또 걸린다 라는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시간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우리가 보는 건 이 저점부터 A라고 봤을 때 B 이후에 C 파동이 이게 맞냐. 근데 여기가 5파동 카운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A, B, C 하고 나서 이 C에 대한 연장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라고 본다면 얘는 5파동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거는 그냥 여기 파동이 5파동이 되지 않고 A, B, C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되돌림 한번 이후에 상승하는 1.272 부분에서 저항을 받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지울게요 일단. 그리고 그러면 이 ABC가 아니라 WXY로 확인을 해야겠죠. 상승 파동이 이게 뭐 불규칙 이후의 상승도 됩니다. 이렇게 카운팅해도 나쁘진 않아요. 아니 여기 아니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돌림 이후에 대한 재차 상승 파동으로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봉상으로 카운팅을 했을 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Y 연장으로 WX Y 파동으로 나오고 이 고점을 만약에 넘긴다라고 하면 이게 되돌림 끝이거든요. 또는 그 되돌림이 이렇게 불규칙에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불규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규칙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진 않았죠.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따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Y를 보고 있다. 이 Y라고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럼 W에 대한 상승분이잖아요.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계세요. 네. 앞파동 W에 대한 상승분이에요. 이 상승한 파동이 되돌림 618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파동으로 만들었고 그 파동은 지금 현재 1.618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횡보 중에 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213 라인이고 이 부분을 좀 봐야겠죠.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만 소파동 카운팅을 해야지 저기 명확하게 저 고점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 W에 대한 상승은 이만큼인데 그럼 Y에 대한 분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Y에 대한 분을 확인을 할 때 얘가 만약에 되돌림 끝이라면 이게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파동 카운팅 했죠. 이렇게 Y 연장선으로 파동 카운팅을 해서 즉 최소한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했겠죠. 이게 파동의 끝이라면 고점부터에 대한 되돌림을 줘야 합니다. 382를 주지 못했어요. 추가적으로 내려와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려와줘야지 이 자리가 좀 숏을 타기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는 더 떨어졌다가 올라왔을 때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도달하고 아까 여기 처음에 생각했던 거를 도달하고 급락 나와야지만 삼각수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삼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면 더블 터치 됩니다. 삼각수렴 C파동 이후에 D가 여기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파동이. 그러면 각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서 떨어져서 삼수 만들 수 있지 않냐는 안 돼요. 즉 이 고점 넘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넘겼다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또는 떨어지더라도 재차 상승했다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고요. 즉 이 고점은 넘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삼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근거는 찾았죠. 아, 고점은 넘겨야겠구나. 근데 지금 올라갈지 한 번 더 떨어졌다 올라갈지, 그러니까 즉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주고 올라갈지, 그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아 886이 넘길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한 번은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롱도 잘 타야겠죠.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매매 전략도 생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삼각수렴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886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 유지해야죠. 큰 관점상으로. 그렇게 본다면 일단 고점은 돌파할 거다. 시간봉상 고점은 돌파할 건데 얘가 돌파했을 때 어디에 올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숏이 나올 자리니까. 공통 숏이 나올 자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이거에 대한 되돌림을 준 후에 상승하면 더 좋은 숏자리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전체 되돌림 더 빠진다. 그리고 다시 상승한다? 차라리 여기 왔다가 빠지는 게 맞지, 여기서 그냥 빠지게 되면 삼각수렴이 힘든 부분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상으로 봤을 때 고점은 돌파해야지 삼수는 오케이다. 고점은 돌파해야지만 삼수는 오케이인데, 근데 파동 모양, 이 소파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봉상으로 지금 현재 여기가 그러면 이 파동이 바로 올라갈까? 또는 한 번 더 내렸다 갈까? 요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우측 행보는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파동이 끝이라면 되돌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최소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숏을 유지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고점 돌파하면 어차피 이 관점 끝나는 거잖아요. 되돌림 한 번 더 주는 거. Y 못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절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숏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Y 한 번은 내려와야지, 여기가 파동이 끝나야지 최소한 이거에 대한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하든 그대로 떨어지든 한 번 더 떨어졌다 상승을 하든 이 고점을 넘겨야 되는 거는 삼각수렴상으로는 맞다. 그렇다는 건 일단 Y가 만들어졌으면 하기 때문에 숏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가 끝으로 카운팅이 됐으면 한다. 그러니까 일단 제 관점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카운팅이 가능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첫 번째 카운팅을 정했어요. 왜냐? 되돌림이 너무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소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특히 Y 파동 카운팅이 좀 많이 지저분해요. 이렇게 지저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매도세가 강하긴 것도 있긴 하거든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다 계속 팔아. 올라가려고 하면 팔아. 근데 매수세도 있어. 그러니까 횡보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는 좋은데 매도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지저분한 모습들도 나오고, Y가 짧은 형태, 그러니까 여기 Y가 짧은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272가 나온 건데 거기서 파동이 끝나면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뭐 올라가든가 더 떨어져 주든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지금 좀 애매하게 만들고 있긴 합니다. 하락 다이버런스가 있긴 합니다. 15분 봉상 지금 만들어지긴 했어요. 하다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단 중요한 거, 일단 이 고점은 돌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전략, 지금 롱을 들고 있다면 내려오더라도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 내려오더라도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홀딩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긴다.
다만 여기 당장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즉 이게 되돌림이 끝이었고 요게 되돌림이 끝이었고 상승 파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럼 충격 파동이죠. 그럼 충격 파동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베이스 채널 라인입니다. 이 베이스 채널 라인을 상방 돌파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 당연히 고점을 돌파할 거고, 그러면 어느 자리, 숏 자리를 주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살짝 돌파했다 떨어진다. 그럼 우리 항상 보는 거 있죠. 불규칙 파동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는 이 추세가 깨지면 이때부터 뭐 되돌림의 숏을 타든 고점을 돌파한 이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거 말고. 지금 떨어지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돌파 숏은 너무 단기간 매매밖에 안 됩니다. 그냥 스캘핑 말고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할 거라면 손절 라인 당연히 이 추세 저점 돌파하는 손절로 롱을 잡아야겠죠. 그럼 단기적인 롱을 먹을 거고,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886 깨면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이 추세에 손절 걸고 롱을 진입해 본다. 이게 15분 봉상의 롱에 대한 매매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 부분 익절하고, 또는 불규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규칙 레벨에 부분 익절 최소 20%라도 익절하고 들어오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본절하든 손절하든. 그리고 재차 올라가는 파동이, 얘가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파동이니까 조금 더 올라오겠죠. 886 넘지 않아야 되고 동일하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롱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올라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숏에 대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추세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가면 더 좋겠지만 적절한 숏을 한번 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또 돌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지금 현재가 롱 잡기는 적정한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추세를 돌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지금 매매, 또는 저는 아직까지 첫 번째 관점 뭐였죠? 내려왔다 가라. Y 한번 나오고 가라. 그래서 숏 유지한다. 요게 첫 번째니까 첫 번째가 틀린다면 그럼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고, 두 번째 파동 카운팅으로 가야겠죠. 롱에 대한 매매는 없으니까 올라왔을 때 숏에 대한 매매로 진행을 해야겠죠. 또는 추가적인 상승을 갈 거라고 하면 전고점이 돌파했을 때 역지롱을 타야 됩니다. 역지롱을 타야 되는데 이것도 스캘핑 매매밖에 안 돼요. 왜냐면 돌파했다 빠질 수 있거든요. 바로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산 다음에 올라오면 바로 파는, 그리고 본절 바로 가는 이 매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다만 손절 라인은 명확하다. 올라왔다 빠지면 손절하면 되니까 손절 라인은 명확하지만 손익비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라인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올라왔을 때 빠진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인 상승이었으면 당연히 역지롱이면 너무 좋은 매매 전략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번 더 주고 올라가 보자. 올라왔을 때 더 좋은 숏자리를 진입해 보자. 이 숏에서는 급락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886을 넘기면 안 된다. 까지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15분 봉까지에 대한 매매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RSI를 만들려면 지금 하단은 만들어졌는데 저점으로 요 저점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 여기 깨게 되면 이 저점 깨기 전까지에는 잘하면 히든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저점 깨기 전에 히든이 걸려버리면 다시 그냥 요거 되돌림 이후에 상승하는 파동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저점도 깨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0.618 주는지가 관건이에요. 요거 먹기 위해선 롱을, 그리고 지금 숏을 먹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소파동상에 대한 매매 전략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886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보면 아 이거 계속 그 삼수를 봐야 되는 거 맞냐? 지금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럼 다음 카운팅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근데 저는 일단 제 관점이 틀린 게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틀리면 이걸 유지하고 있었는데 틀리면 어떻게 매매하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뒀죠. 돌파하게 되면 전체 파동이 로그로 볼게요. 돌파하잖아요. 돌파하고 내려온다고 해도 그럼 전체 파동은 이거는 삼각 수렴이라고 보기보다는 한 파동이 있고 리딩 다이아고날 또는 엔딩 다이아고날로 만들어지는 파동으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또는 바로 고점을 돌파한다 라고 한다면 불규칙 파동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가 되면 아이고 886을 돌파하면 그때 다시 세세한 카운팅을 해보면 됩니다. 일단 큰 관점은 이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올라오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데 올라오는데 뚫고 올라왔는데 숏 잡으려고 안 해도 되잖아요. 조금 더 위에 올라와서 잡으면 되잖아요. 불규칙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또는 엔딩 다이아곤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공통 숏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쵸? 어중간하게 애매한데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뚫리면 이거 상승할 수 있구나, 전고점 돌파할 수 있구나, 돌파하게 되면 불규칙 파동 또는 엔딩 다이아곤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면 롱 관점 위주로 보고 크게 내려올 수 있는 1, 2, 3, 4, 5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이 파동의 되돌림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롱도 적절하게 단타 위주로 진입을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관점이 틀리면 그렇게 보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각중원님, 강철단님, 네, 안녕하세요. 경아. 옛날부터 느낀 건데 지난 방송에서 행보 떨어지면 삼수가 아니고 다른 카운팅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점 어떻게 될까? 이게 그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행보하고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고점은 돌파하는 파동으로 변경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롱을 타야 돼요. 롱 타야 돼요. 롱. 그러니까 삼수를 만들 거 아니라면 롱이란 소리예요. 왜냐하면 엔딩 다이아고날 만들고 엔딩 다이아고날은 보통 고점을 돌파합니다. 어중간하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돌파했다가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점 돌파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되돌려도 롱 타야 돼요. 삼수가 아니면. 삼수 팩이 되는 순간 되돌림에 우리는 롱 타자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소파동을 조금 더 보고 이거 삼수 그래도 진행될 것 같은데 라면은 숏을 좀 더 유지한다든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코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불규칙 가능하지 않냐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거 최근 방송에서 최대값 한번 다 설정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디냐, 이때였나? 이건 그때 말씀드렸던 거죠. 넘기면 안 되는 곳, 여기 체크를 안 해놨었나 보네.
이렇게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럼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불규칙 파동이었을 때는 보통의 가장 좋은 값은 1.38입니다. 즉 지금 현재 1.618을 넘기면 안 되고요. 그렇다는 건 최대값은 여기를 넘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를 넘기면 안 되고 이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고 또는 지금 내려가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불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 주면 정말 이쁜 모양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거의 1.38이 구간이어서 러닝도 좋고 이스펜딩도 좋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정말 이뻐요. 그러니까 요 파동이 이렇게 여기가 1.13 또는 1.13 요 라인이 러닝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스펜딩 구간은 있죠.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러닝일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러닝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모양이 너무 이뻐서. 근데 일단은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롱 자리가 좀 나올 만도 하죠. 그래서 이런 데서 롱을 잡아야 되고 이거 가능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618을 상방 돌파하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불규칙이라 생각했는데 618을 넘겼어. 넘기면 이거 불규칙 아니구나 라고 파동 카운팅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직 어디였어? 886짜리 어디였냐? 내 시간을 볼게요. 차트 잘 안 보이네. 자, 618을 넘겼어. 넘겼다면 886이 여기에요. 여기 넘기면 안 되는 곳이었잖아요. 그럼 올라오면 아까 예상대로 여기 손절 걸고 숏 타보는 거.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서 숏에 대한 건 손절 나겠지만 롱에 대한 매매는 지금 안에 떨어지면 롱 한번 잡아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롱 잡는 거는 애매하다. 한 번 더 되돌림 주고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으론 불규칙 가능하다. 그리고 모양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기면 안 되는 곳 불규칙 상으로 그럼 체크 한번 해두시면 항상 좋고, 그리고 제가 대략적으로 좀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매물대를 지금 잡아 놓은 거예요. 오늘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놨던 건데 그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긴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횡보했으면 안 됐어요. 그냥 쭉 떨어져 주는 게 맞고, 차라리 그러니까 삼수를 위해서는. 근데 그렇지 않다. 한 번 더 올라가면 아직 하나 남았다, 한 발 남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기면 또 있긴 해요. 넘기면 또 있긴 한데 굳이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깨 봐야지 또 매물대 확인하면 좋으니까. 그 구간에서 생각했던 구간에서 횡보는 하고 있다. 저항은 받고 있다. 다만 제가 원하는 저항은 주지 않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숏 꼭대기 꼭 잡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아직 삼수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나 지금 현재 어디인지 모르겠다, 어디서 숏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번 더 올라서 쭉 빠질 때 그때 되돌림의 숏을 타시거나,
전고점 손절 걸고, 손절 라인 가깝잖아요. 손절 걸고 타시거나 쭉 빠졌다가 올라갔을 때 하다 걸렸을 때 타보시거나, 손절 라인 당연히 좀 더 위에 있긴 하지만 요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스트입니다. 지금 뭐 경쾌히 여기서 지금 쇼 들고 있대, 롱 타고 있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저는 매일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좀 아픈데 좀 쉬고 했겠죠. 근데 또 제가 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욕심부려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뚝배기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꼭 각자의 손절 라인과 매매 전략을 믿으시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관점, 뭐 두 번째 관점 다 말씀드렸고, 뚫렸을 땐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은지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알트들이 이제 슬슬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리플도 샀었는데 이 추세를 상방 돌파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이 저점을 돌파한 것들 위주로 봐라. 어쩔 때는 돌파하지 않은 걸 보라고 하고, 어느 때는 돌파했던 걸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비트 방향성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가 아무리 떨어져봐 이 저점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저점 돌파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매수가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점을 돌파해. 그럼 돌파 이후에 비트가 횡보하면 올라갈 것들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여러 가지 볼 게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알트 비트가 저기 상단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가 펌핑을 줄 수는 있어요. 펌핑을 줄 수는 있지만 알트 또한 좀 조정을 좀 기간 조정 좀 주고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알트가 기간 조정하려면 비트가 상방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비트가 떨어져서 반등해서 횡보하거나, 일단 이 구간이에요. 그래야지 비트가 그 알트들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쭉 올라졌다 빠지는 이런 것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트가 지금 현재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고점으로 돌파해서 횡보를 해주거나 또는 쭉 빠졌다가 반등을 해야 돼요. 반등하고 횡보해주거나. 횡보 안 하더라도 반등만 해주면 됩니다. 반등하면 어차피 횡보할 거라서 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트가. 그래야지 알트 매매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뭐 알트를 매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내려왔다가 잡아보는 거. 그럼 최소 Y 한번 먹자, C 먹자,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 그게 좋고요. 그 외에 좀 반등이 좀 좋은 것들, 고점을 좀 갈 것 같이 이런 모양을 만드는 애들, 이렇게 그런 애들은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갔다 빠지거나 할 모양으로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비트는 횡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한 1, 2주간을 이 자리에서,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급하게 뭘 해야 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88로 돌파하는지만 확인하고 여기서 급하게 매매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알트랑 상관관계를 보면 지금 현재 그래요. 그리고 도미넌스,
도미너스는 얘 혼자 독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트 도미너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 혼자 움직일 거예요. 얘 혼자. 또는 여기서 떨어져서 행보해주거나 그래야지 이제 알트 수급이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상향 중이죠. 그렇다는 거는 비트가 떨어졌다가 행보를 해주거나 반등해서 또는 그냥 올라와서 행보해줘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알트는 지금 막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소파동 상으로는 지금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에 롱 잡는 건 나쁘지 않다. 한 번 더 먹을 자리는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알트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리플을 지금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 좀 괜찮은 코인들도 있잖아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리딩 나오려면 지금 러닝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눈이 이상한가? 리딩? 그러니까 리딩 다이고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러닝 플랫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코인님?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 생각은 러닝을 말씀하시는 러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말은 리딩 다이고날을 얘기. 그쵸? 맞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네. 아무튼 러닝 나오면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불규칙은 저점을 돌파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저점을 돌파하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때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내려와 주네. 또 반등하네. 내려와 줘라.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 달 안에 좀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엘리엇 기초부터 다시 강의 지금 한 최소 2개, 3개는 만들 정도로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지금 멈춰 있어요. 그것도 하다가 후다후다 끝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잘 자요.